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을 차에 태우지 마라. 부산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헤어진 첫사랑이 나 떠오를 것이지. 예전에 회사에서 카풀을 해줬던 형이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난다. 벌써 6년도 저 지난 이야기인 것 같다. 그 형과 나는 교대 시간도 같고 사는 곳도 가까워서 형이 퇴근할 때 날 자주 데려다 주곤 한다. 그러다 서로 약속이 없거나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라도 생기며 술도 한 잔씩 하고 헤어지고 그런 사이였다. 그런데 이상했던 거, 집에 가는 길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작은 기찻길을 건너며 제법 빨리 갈 수도 있는데 형은 항상 먼 길로 돌아서 날 내려주고 집으로 갔다. 얻어타는 주제에 뭘 따지냐 싶어서 묻지를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좀 친해지고 나서는 1시간 넘게 차 안에 앉아있는 것도 답답한데 거기다 멀리 돌아가는 형이 답답하게 느껴져 형에게 말했다. 형님, 그 공공시장 쪽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형이 대답했다. 전에 일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웬만하면 안 간다. 뭔 일인데요? 누구 돈 때문에 안 갚은 거 있습니까? 웃자고 한 농담이었는데 형은 말없이 운전만 했다. 그날도 집에 들어가 봤자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형에게 한잔 하자고 가자고 말했고 우리는 자주 들르던 작은 단골집에 가서 한잔하고 들어가기로 했다. 한참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이 내게 물었다. 수야, 너는 귀신 같은 거 믿나? 라고 시작해. 그제서 아까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딱 1년 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일이었다. 우리 회사는 3교대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몇 주, 심하면 몇 달씩 한 시간에 박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2교대는 오후 3시 반까지 투입이 돼서 주간조가 근무를 하다 주간조가 퇴근을 하면 혼자 새벽 2시 반까지 일하다 퇴근을 하는 체제였다. 그날도 형은 일을 마치고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웬 예쁘장한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형은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나 싶어서 그냥 지나갔단다. 2번에서 3분쯤 가고 있으니 방금 전 그 여자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뒤를 봐도 뒤에는 형의 차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때는 아무런 의심을 못하고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 차를 세웠단다. 게다가 제법 예쁜 여자였다고 했다. 여자는 차 옆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싱긋 웃으면서 물었다고 한다. 저 공공극장까지만 태워주실래요? 형은 집과도 가깝게 가는 길이라 타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옆이 아니 뒤에 타는 것이었다. 형은 조금 불쾌했지만 모르는 사람 차에 타는 게 불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 여자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말없이 창만 바라보고 있었다. 형은 무거운 분위기를 깨기 위해 말을 걸었다. 저기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아까 그쪽 분 태우기 전에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분이 찾아보라고 서있던데. 네. 여자는 말끝을 흐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잠시 후 너무 조용해서 룸미러로 뒤를 흘끔 보니 여자가 자고 있는 것이었다. 형은 이 일을 빌미로 어떻게 해보려던 꿈이 깨져버렸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해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시장 쪽 철길이 있는 곳이 다다랐다. 그런데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털털거리더니 철길 위에 서버렸다. 형이 시동을 다시 켜봤지만 털털거리는 소리만 날 뿐 시동에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형은 다급함에 차에서 내려 차를 손으로 밀어 철길 밖으로 밀어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에 타 시동을 걸어버렸는데 곧 기차가 도착한다는 의미로 땡땡하며 울리는 경보음이 들리며 안전바가 내려오더라는 것이다. 조금만 늦어서도 큰일 날 뻔했던 것이다. 형은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봤는데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고 했다.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 가버렸다. 형 그 난리를 부렸는데 깨지도 않고 자는 여자가 신기하기도 하고 빈정이 상하기도 해서 룸미러로 그 여자를 흘금 봤다고 했다. 흘금 흘겨본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 여자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고 했다. 형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그 여자의 지심을 느꼈더란다. 형은 무리하게 속력을 내서 최대한 룸미러로 여자를 안 보려고 앞만 보고 달려서 여자가 말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형은 다 왔어도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건조한 말투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며 내려서 골목길로 걸어가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 후로 형은 그 길로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맹세를 했는데 우습게도 일주일 후 형의 어머니께서 손에 화상을 입으셨다는 전화를 받고 조퇴를 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다. 그때 10시 30분에 40분쯤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속력을 내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 뒷자리에 탔던 그 여자가 그 희미한 가로등 밑에 다시 서서 똑같은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형은 놀랍고 두려웠지만 아닐 거야 하며 자기 체면을 걸면서 애써 침착하려고 애를 썼다. 담배를 피우고 라디오를 틀고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여자가 자기를 따라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더 속력을 내서 운전을 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형은 속으로 많은 갈등을 했다. 그 기찻길로 가는 거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어머니의 상태는 어떤지 걱정이 되고 고민 끝에 형은 그 기찻길로 가기로 했다. 기찻길 입구로 다가가는데 땡땡 하는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왔고 형은 초조한 마음에 그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형은 멀리서 기차가 오는 불빛이 보이니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지며 한숨 한번 내쉬고 극도로 올랐던 긴장감을 내려놓으며 앞을 쳐다보는 순간 기절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기찻길 맞은편에서 그 여자가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 안전바 앞에 서더니 입으로는 씩 웃으면서 눈에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했다. 영화에서 무서운 거나 귀신을 보면 소리를 지르곤 하는데 90%는 거짓말이다. 목에서 꺽꺽 소리가 나면서 몸은 엄청난 긴장으로 딱 굳어버린다. 형은 너무나 무서워,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했다. 기차가 지나가고 뒷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형은 앞에 그 여자가 사라져버린 것을 급히 페달을 밟아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고 한다. 형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 사람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헛걸 본다거나 하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차를 타면 안 타던 그 길을 절대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고 하며 나에게 좀 돌아가더라도 이해하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차를 얻어 타려는 사람은 절대 차에 태우지 말라고 내게 충고의 말을 해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 그 여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곳이 하필이며 내가 나고 쭉 살아온 우리 동네라는 점이다. 지금도 그 여자가 내렸다는 곧바로 근처의 PC방에 앉아 이글을 쓰고 있다. 밖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다.